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예, 지난 12월 말부로 우리 해외 학생들, 외국 학생들의 그 한국 입시가 거의 끝이 났죠. 그리고 물론 뭐 송도 캠퍼스, 글로벌 캠퍼스 대학들은 아직 여유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이제 1월 말부로 거의 끝났죠. 그래서 여튼 뭐 1월 중에는 제가 좀 해외 출장도 다니면서 조금 재충전하고 올해 입시를 위해서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 올해 첫 번째 그 영상으로요. 서울대학교 12년 특례 9월 입학, 그러니까 2023학년도 입시이긴 하지만 9월에 들어가는 거죠. 9월 입학 후기 관련된 사항을 한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나 뭐 절차 같은 일반적인 정보 앞에서 간단히 설명드리고 뭐 좀 스펙 관련된 부분, 그리고 구체적인 준비에 관련된 부분은 말미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여러분 잘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2년 특례 서울대 같은 경우 12년 특례를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의 두 번째 글로벌 인재 특별 전형 2 전 교육과정 해외 이수자 전형, 이게 12년 특례죠. 그래서 서울대는 3년 특례가 없이 12년 특례만 진행되고 있으니 그 부분 뭐 알고 계시겠지만 그 관련된 내용을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일정 같은 경우는 3월 2일에 접수 시작을 해서 7일에 마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요. 모두 그 서류로 진행되는 서류 전형인데 올해부터는 뭐 화상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모든 지원자들이 화상 면접을 진행하는 건 아니고 전공에 따라서 학교의 표류에 의해서 화상 면접이 진행될 수도 있다. 뭐 그 얘기는 일반적으로 면접이 뭐 다 있지는 않고 면접이 진행되더라도 화상 면접으로 진행된다라는 부분에서 물론 뭐 면접이 아예 없는 것보다는 부담이 있지만 뭐 그래도 다른 뭐 입시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담이 적은 편이죠. 그래서 어쨌든 서류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라는 의미는 서류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뭐 시험을 보는 것도 아니고 점수만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서류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서 그것으로 승부를 본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특이사항은 서울대 같은 경우에 추천서, 온라인 추천서가 있습니다. 추천서 같은 경우 우리 미국 대학을 지원해 본 학생들은 알겠지만 학교에서 어떤 링크 내지는 그 란을, 온라인 란을 주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추천인을 이렇게 쓰면 자동으로 추천자에게 그 이메일이 발송이 돼서 그분이 거기에다 작성을 해서 서울대로 직접 그 회신을 하는 형태, 그렇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뭐 당연히 그 추천서 내용을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형님들이 볼 수는 없는 상태로 학교로 직접 전달되는 형태. 그래서 뭐 다른 과거의 다른 어떤 추천서처럼 추천서를 선생님이 작성해서 뭐 그 봉인해서 학생한테 보내고 학생이 다시 학교 내고 이런 절차가 아닙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직접 전달된다. 자, 그래서 뭐 그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추천서의 중요성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는 3월 7일까지 진행이 되고 예비 합격자,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예비 합격자를 5월 하순에 발표를 해서 예비 합격자가 발표 나면서 예비 합격자들이 원본 서류를,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를 또 우편으로 보내지 않고 온라인 업로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원본을 예비 합격자 대상으로 확인을 하고 그 원본을
제출했던 온라인상으로 업로드했던 서류와 비교해서 학교에서 확인한 후에 최종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된다. 뭐 그리고 IB 그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파이널 점수가 나오기 전에 조건부 합격을 주고 예를 들어서 뭐 IB 프로젝트 그 점수가 43점이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파이널 점수는 41점 이상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합격한다, 이렇게 조건부 합격을 거는 형태로 해서 발표하는 게 예비 합격자 발표고요. 예비 합격자 발표 후에 이제 최종 합격자가 6월 23일에 발표되는 그런 형태로 일정이 진행되고 합격자 등록을 7월에 진행한 후에 9월부터 대학을 다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서는 온라인 접수 대행 사이트 진학이나 UA 어플라이 쪽에서 접수하면 되고요. 자소서가 이제 뭐 올해부터 없어진다라는 얘기를 많이 이제 들으셨을 텐데 2024학년도부터 일반 수시 입학 같은 경우에 자소서가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지만 아직 올해 9월 입학은 2023학년도 이제 그 특별 전형이기 때문에 자소서가 있습니다. 자소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부분 아시고 잘 준비하셔야 되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천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언어 능력 증빙 서류가 뭐 필수 서류입니다.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 필수가 아니라 그냥 선택 서류인 경우도 많은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필수 서류인데,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토픽 3급 이상, 뭐 그리 높은 점수는 아니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에 토플 80점, IBT 80점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건 뭐 최소 기준이죠. 뭐 서울대 지원하는 학생이 토플 IBT 80점으로 지원하는 경우는 물론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합격권에 드는 건 사실상 불가능한 점수이죠. 물론 뭐 다른 스펙이 엄청나다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제 경험으로 따르면 토플 IBT로 110점 수준 이상은 되죠. 예,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이화여대 뭐 특별 전형이 아닌 이화여대 수시 전형에 그 특기자 전형, 영어 특기자, 국제학 특기자 같은 경우에 111점, 112점도 떨어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예, 그 정도 수준을 아셔야 되겠고요, 한국은.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그 행정 서류들, 초중 고등학교를 제대로 다 이수했다. 12년 이수가 조건이기 때문에 12년을 해외에서 다 이수했다라는 증명으로 이제 재학사실 증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적 증명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종 학교는 이제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 증명이 들어가고요. 성적 증명은 사실상 행정 서류인데 마지막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한국의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10, 11, 12 또는 11, 12, 13학년의 성적이 평가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적 증명 같은 경우에는 우리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는 외국 국적 학생들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복수 국적이라면 한국 국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리고 외국 국적인 경우에 뭐 부모님이 모두 외국 국적이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지가 오래되었고 뭐 이런 실질적인 외국 국적 소유자 시민권자 학생들은 외국인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굳이 12년 특례로 지원하지 않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출입국 사실 증명 뭐 이런 것들은 왜 보냐 하면 실제로 해외에서 그 12년을 공부를 했고 그것들이 실제로 출입국 상황에서도 명확하게 검증된다라는 부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 학력 시험 SAT, IB, 뭐 A-level, 그 다음에 ACT 뭐 이런 성적들, AP 이런 성적들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성적 GPA를 검증하면서 그 대상으로 이제 성적적인 부분에서 보기 위한 서류들이죠. 그래서 성적이라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을 평가하는 요소는 뭐 SAT나 ACT 같은 AP 같은 IB 같은 표준 학력 시험 결과와 고등학교 성적, 한국말로 하면 뭐 한국어로 치면 내신이고 해외로 치면 GPA 이걸로 이제 증명을 하게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영어나 이제 한국어 어학 능력 시험들 결과들 이런 것들로 성적적으로 판단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전형 참고 자료 선택해 가지고
학내외 활동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되어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학종에서는 그 학생부 대체 서류라고 말을 하지만 특기자 특례 입학 같은 경우는 그 서류가 전체 평가 서류의 일부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최대한 서류로 잘 작성된 것들을 모아서, 그래서 뭐 엑스트라 커리큘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수상 기록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봉사 활동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외에 이제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잘 모아서 제출을 해야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성적을 이제 보완하는 또는 성적의 어떤 부족한 점을 대체하는 또는 그 보완시키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제출을 해야 한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서류 준비의 유의사항은 그 졸업증명서 그리고 재학증명서 그런 부분에 해당되는 서류들은 아포스티유가 필요하다. 아포스티유가 되어 있지 않는 나라들 그 출신 학생들은 영사공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영사공증 서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플 같은 경우에는 마이 베스트 스코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 밴드별로 그 항목별로 제일 좋은 점수를 회차에 관계없이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그리고 그 모집 단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우리 수시로 모집하는 일반 수시 그 한국고등학교 출신 학생들이 들어가는 뭐 전공들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뭐 빠져 있다는 부분은 당연히 약대가 빠져 있고요. 그리고 치대가 빠져 있죠. 그 두 개 빼고는 뭐 대부분의 학과들이 다 12년 특례로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혜택이죠. 의대가 포함되어 있다는 부분이랑 수의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뭐 다른 동영상도 많이 보셨겠지만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뭐 스펙 점수가 SAT 뭐 1500점 정도 돼야 된다. 뭐 그다음에 IB는 뭐 40점은 넘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물론 맞습니다. 12년 특례 같은 경우에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최상위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처럼 줄 서서 들어가는 12년 특례가 절대 아닙니다.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굉장히 우수한 성적과 스펙이 갖춰져야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한데 이게 또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나라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나왔느냐 그리고 어떤 학과를 지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다를 수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성적이 조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활동이나 리서치 활동이나 뭐 그 여러 가지 그 수상이나 이런 기록에서 상당히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들은 또 성적이 조금 약해도 가능하고요. 토플 토익 성적이라든지 토픽 성적이라든지 SAT 성적이라든지 IB 파이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것들이 또 보완이 되는 학생들은 또 그 나름대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다른 뭐 영상을 참조하는 건 좋지만 그 영상에 나오는 점수대를 가지고 너무 과신하면 잘못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안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뭐 특별히 굳이 점수를 이러하다라고 뭐 사실 뭐 인기에 좀 명합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고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지만 과연 내 성적으로는 어느 정도가 가능할까라는 궁금증이 생긴다면 얼마든지 저한테 개별 문의를 주시면 어느 정도는 선에서는 가능성을 타진해 드릴 수 있다. 그 부분에 물론 성적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문제지 단순히 성적 점수만 갖고 표현할 수 없다. 왜? 이 12년 특례는 어떻게 보면 그 일반 우리 한국고 출신들의 학생들의 어떤 입시와 비교하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가장 가깝다. 왜? 서류만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 안에 들어가는 요소들은 단순히 숫자적인 자료,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GPA 내신 성적이라든지 SAT 성적이라든지 IB 성적 점수로 나오는 성적으로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 이외에 다른 평가 요소들이 그러니까 정성평가라고 그러죠. 계량적 요소가 되어 있지 않은 그 비계량적 요소들이 포함된 많은 지표들을 활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점수로 판단하기 어렵다. 물론 마지막에 평가할 때는 그 비계량적 요소를 정성적으로 평가해서 그걸 점수화해서 결국 최종 합격자를 가르는 건 뭐 당연하겠습니다만은 결국 평가 대상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숫자적인 요소보다는 이 학생이 어떻게 고등학교 생활을 했느냐라는 어떤 다분히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점수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해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얼마든지 질문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12년 특례 서울대 2023학년도 후기 9월 입학 전형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히 정리해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였습니다.